자, 우선순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점수가 있네요. 그렇죠? 점수가. 자, 그런데 이제 이 점수 관련돼서도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자, 무슨 얘기가 있냐? 자, 지금 우리 수업은 일단은 선택자 우선순위인데, 그렇죠? 점수 관련된 것과 자식 자손 관련된 수업을 지금 조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글자를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스타일이 왜 여기 이 모양이 있냐? 스타일이 두 개나 적혀있네. 자, 이거 프로필 스타일이구나. 오케이.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여기 우선순위 점수 개념 간단 정리 여기 부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예시가 이미 있네. 그쵸? 자, 조금 복잡한 예시를 만들어 볼 할 거예요. 자, 우선 요건 너무 쉬워요. P태그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P태그인데 myPara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레드가 있다. 그러면 파란색의 텍스트가 적용될까요? 빨간색의 텍스트가 적용될까요? 빨간색이 되겠죠. 이가 1점이고 이 친구가 1000점이니까 1000점, 100점, 100점이니까.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현재 프리코드라는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코드를 바로 화면에 출력해주는 태그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 바디 안에 div인데 뭐 그 안에 p 태그가 있고 스팬이 있고 그 안에 뭐 en이 있고 10개를 써야 되는데 상상력이 부족하네. 자, 그럼 이렇게 하지 뭐. div 안에 div가 있고 div가 있고 div가 있는데 그 안에 p 태그가 있고 자,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하나 더 써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냥 길게 써버릴게요. 자, 이 친구한테 레드를 줬어요. 이 친구한테 레드를 줬어요. 근데 이 en이 클래스가 있어. 그래서 클래스명이 뭐 en light 이렇게 해볼게요. en red라고 할까요? en blue 하지 뭐. 블루. 우리가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빼기로 많이 지어요. HTML은 그냥 빼기로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블루다. 자, 그리고 em 태그가 있는데 자, 화면에 이제 출력되려면 이렇게 쓸게요. em 태그가 있는데 클래스가 em light인 거죠. em blue인 거죠. 제가 좀 아프니까 뭐가 잘 안 되네. 자, 이 안녕이라는 글자는 레드일까요? 블루일까요? 라는 거예요. 레드일까요? 블루일까요?
자, 이 친구 점수가 1, 2, 3, 4.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다 점수로 먹혀요. 5, 6, 7, 8, 9, 10, 11점. 이 친구는 점수가 11점이에요. 자, 왜? 태그가 요소가 11개 있어서. 그래서 점수가 11점. 자, 이 친구는 클래스 선택자이기 때문에 얘는 점수가 10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녕은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자, 여기 아까 점수가 있었어요. 자, 태그 선택자는 1점, 클래스 선택자는 10점, 아이디 선택자는 100점, 인라인 선택자는 1000점이래요. 그쵸? 1000점. 자, 여기 10개를 넘겨서 EM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11점이고, 자, 이 EM에다가 클래스를 줬는데, 이 클래스로 10점짜리 블루를 만들었어요. 이 친구는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빨간색이야 정상인데 파란색이에요.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친구의 벽을 넘을 수 없어요. 자, 이 친구가 아무리 10점을 모아도 클래스의 벽을 못 넘고요. 클래스의 점수를 100점을 모아도 아이디를 못 넘어요. 그래서 각자의 점수가 넘기더라도 이 클래스 선택자의 벽을 넘길 수 없어요. 자, 점수는 이 태그 간의 점수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다. 자, 여기 없고 자손 선택자를 이렇게 했어. 자,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적용이 될까요? 그쵸? 이럴 때 레드가 돼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통곡의 벽이 있어서 클래스는 아이디를 못 이겨요. 아이디도 인라인을 못 이겨요. 하지만 각자의 태그로 있을 때는 이때는 태그가 점수가 높은 게 이겨요. 이런 식으로. 특이하죠, 그쵸? 점수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그는 절대 클래스를 이기지 못하고 클래스끼리는 아이디를 절대 이기지 못하고 아이디끼리는 인라인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자, 이런 식으로 점수의 벽이 있더라. 최종적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important. important가 제일 위에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과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not. 그러니까 낫을 뭘로 하고 낫을 낫 지금 현재 우리 정우 씨가 낫이라는 거 부르는데 자, 낫이라는 거는 낫 연산자. 요걸 느낌표 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호인 데이터를 반대로 바꾸는 게 낫이잖아요. 예를 들어 true인 것을 false로 바꾸는 거. 그쵸? 근데 무엇인 true를 뭘로 false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또는 어떤 false를 어떤 true로 바꾸고 싶어서 낫 연산자를 물은 거죠? inline에서 난 연산자가 자, HTML이랑 CSS는 코드 작성용이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코드 작성을 해요. 동적으로 동작을 해요. 자바스크립트에 난 연산자가 있어요. 자, HTML은 화면의 구성이고 CSS는 그림이고 동작은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넘어갈 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제가 있어요. UL 리스트를 만들어서 3개의 요소를 작성하고 li의 타이틀을 추가 작성하고 마우스로 올리면 설명을 나타나게 하고 하이라이트를 부여해보고 그렇죠? 요거 그다음에 스타일을 적용도 해보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연습도 해보고 아이디로 연습해보고 그렇죠?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이 프로필 카드 만들기인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거. 자,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고, 자, 우선은 진도를 조금 나가 볼게요. 자, 요거 지금 아까 방금 다 설명을 했어요. 선택자에서 하위 결합자, 자식 결합자, 인접 형제 결합자, 형제 결합자 이렇게 있고요. 요거 외우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인라인 스타일 적용했고, 자, 오늘 배워볼 것은 요거 박스 모델이라는 거를 배우고, 박스 모델. 우리가 배웠던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를 다시 한번 요 기준으로 좀 볼 거예요. 자, 요 기준으로. 자, 우리가 이미 요거를 간단히 배웠어요. 자, 요거 간단히 배웠는데. 태블릿이 안 되니까 껐다 켰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div를 쓰게 되면 그렇죠? 이런 div 블럭이 만들어집니다. 블럭. div.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컨텐츠 영역. 자, 텍스트가 들어가는 컨텐츠 영역. 이 컨텐츠를 감싸고 있는 내부 마진, 패딩 영역. 패딩 영역. 그리고 이 패딩의 바깥쪽에 테두리를 작성할 수 있는 볼드 영역.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나한테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를 치고 있는 마진 영역. 이렇게 컨텐츠 영역, 패딩 영역, 볼드 영역, 마진 영역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네 가지 영역. 자, 여기 보시면 콘텐츠 영역이 있죠. 자, 콘텐츠 영역. 자, 이 콘텐츠를 감싸고 있는 패딩 영역이 있어요. 패딩 영역.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한테 테두리 선을 붙여줄 수 있어요. 테두리 선. 자, 그곳이 볼드 영역. 자, 볼드 영역. 마지막으로 나 주변에 못 접근하도록 바깥쪽 여백을 만드는 마진 영역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박스 모델이라 불러요. 자, 박스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이 친구들한테 오른쪽, 왼쪽, 위, 아래를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진 라이트, 마진 레프트, 마진 탑, 마진 바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영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각자의 영역을 지정할 수 있더라. 자, 우리 이미 해봤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하고요. 자, 이런 박스 모델을 관점으로 자, 우리가 요소를 블록 레벨 요소와 라인 레벨 요소로 나누고 있어요. 블록 레벨 요소와 라인 레벨 요소. 자, 블록 레벨 요소는 이 박스가 어떤 친구라고 했죠? 블록 레벨 요소는 자,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어요. 자, 블록 레벨 요소는 어떻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중간으로 반으로 그려진다 그랬어요? 아니면 가로가 꽉 찬다 그랬어요? 꽉 차는. 이런 걸 우리가 블록 레벨 요소. 자, 인라인 레벨 요소는 자, 이런 박스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는 요소라고 불렀죠? 포함되는데 아래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적용되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인라인 요소라 불렀어요. 그렇죠? 스타일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죠. 자, 블록 레벨 요소, 인라인 레벨 요소. 자, 우리가 이렇게 블록 레벨 요소는 지금 현재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용도로 만들어졌고요. 레이아웃.
인라인 요소는 이 레이아웃 안에 존재하는 컨텐츠로 만들어지려고 존재해요. 자, 볼까요? 자, 우리가 문서가 있다. 문서에 레이아웃이 있으며 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이 블럭이다. 블럭. 그 다음에 이 블럭에 내용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인라인 레벨 요소라 한다. 자, 우리 블럭 레벨 요소는요,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어야 돼요. 자, 요거. 자, 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이 친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브라우저를 가로로 꽉 채우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인라인 레벨로서는 컨텐츠에 해당하고 어떻게? 인라인,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또는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더라. 자, 이때 안에 컨텐츠를 이렇게 정렬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인라인 또는 정렬하는데 블럭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박스 모델을 그대로 다 쓰는 것이 인라인 블럭.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차이가 궁금해.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의 차이가 뭐냐? 자, 인라인은 이 박스 모델이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은 컨텐츠 위주의 녀석이고 인라인 블럭은 박스 모델이 정확하게 동작하는 친구가 인라인 블럭이에요. 자, 우리 박스 모델은 아까 위에서 봤죠? 자, 여기서 마진, 볼더, 패딩, 컨텐츠 이 박스 모델이 다 적용되는 것이 블럭, 인라인 블럭이거나 블럭이거나 또 그 다음에 인라인인 텍스트는 이 모델들이 다 적용이 안 되고 제 기억으로는 마진이 적용이 안 돼요. 마진. 내가 예를 들어 볼더나 패딩은 쓸 수 있는데 마진이 적용이 안 되는 이것이 인라인 요소가 됩니다. 제 기억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인라인 레벨 요소는 여러분들이 지정하지 않아도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자, 블럭 요소는 여러분들이 지정하지 않아도 디스플레이가 블럭. 자, 블럭 요소에 어떤 게 있었죠? 디스플레이가 블럭인 이 친구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배웠던 div. 또 p. 그렇죠? p를 변경한 헤드라인. 그렇죠? 1부터 6까지. 그렇죠? HR도 포함이겠죠. 또 UL, LI, UL 안에 LI가 포함되죠. OL 또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뭐다? 블럭 요소. 자, 블럭 요소. 자, 그 다음에 인라인 요소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스팬은 여러분들 안 배웠는데 글자만 그냥 가지고 있는 요소예요. 아무것도 없어. 얘는 그냥 글자를 포함하는. 또 스트롱 하면 나오는 것도 뭐 EM 그렇죠? 강조 EM, 스트롱 EM. 자, 이런 것들이 글자와 관련된 인라인 요소. 자, 인라인 블록 요소는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인풋 요소들. 인풋 요소 어떤 게 있었어요? 인풋에 텍스트 입력창, 또 체크박스, 라디오, 레인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라인 블록 요소. 자, 또 여러분들 본 거 있어. 또 이 친구 뭐가 있을까? 그쵸, 이미지. 대표적으로 이미지가 인라인 블록 요소가 돼요.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있고 그 속성으로 블럭을 지정하면 한 칸을 꽉 채우더라.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있고 인라인이라면 인라인으로 적용이 되더라. 그렇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처음 배워보는 건데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시멘틱 요소라는 게 있어요. 시멘틱 요소. 대표적으로 이제 이 B 태그와 스트롱 태그가 있어요. 자, B 태그도 굵은 글씨고요. 스트롱 태그도 굵은 글씨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스트롱이라는 스타일 적용이 아닌 뭔가 의미론적으로
존재하는 태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롱 태그를 우리가 의미론적 태그, 의미론적 웹의 의미론적 태그라 불러요. 그러면 의미만 가지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건 강조라는 뜻, 의미라는 건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 뜻을 그냥 가지고 있냐, 의미만. 그렇지 않고요.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웹을 동작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웹. 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웹은요,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 화면에서 검색을 해서 보여주죠. 예를 들어 내가 자, 내가 구글에다가 보통은 최경민이라고 검색을 하고, 그쵸? 내 이름을 인터넷에 써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자, 거의 없겠지만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이 구글이 검색한 것들 중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최경민이란 검색 결과를 띄워주죠. 그쵸? 회계사가 굉장히 많이 뜨네요. 최근에 없었는데. 그쵸? 자, 이때 이 검색 엔진이 이 검색의 결과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웹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대요. 모든 웹사이트를. 자, 그 모든 웹사이트를 들여다보는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검색 엔진 봇이라고 한대요. 내가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 친구한테 메뉴에 나무위키를 띄워 라고 하기 위해서 미리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들여다보는 게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래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는 인공지능. 자, 그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검색 엔진 봇이라 불러요. 로봇의 봇. 자, 우리가 이 친구한테 자, 내 화면에 보여줄 때 자, 이거는 중요한 거야. 중요한 내용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용도래요. 검색 엔진 봇한테.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굵은 건데 내가 여기다가 뭐 최경민 천재라고 적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색 엔진 봇은 이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본다고요. 이 친구는 그냥 글씨고 검색 엔진 봇이 이 친구는 중요한 걸로 여긴다고요. 자, 그때 중요하게 여기도록 우리가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시멘틱 요소라 불러요. 시멘틱 요소. 자,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동화된 기계가 검색 엔진 봇이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를 보고 써져 있는 것들을 보고 중요도를 올리거나 이 웹사이트가 어떤 웹사이트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야. 막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불법 사이트야. 그러면 이 사이트를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내용에 최경민이라는 내용이 적게 나와. 그러면 위에 띄울까요? 밑에 띄울까요? 적게 나오면 밑으로 띄우겠죠. 자, 최경민이라는 이름이 예를 들어 스트롱으로 강조가 돼 있어. 그게 굉장히 많아. 그럼 위에 띄울까요? 아래에 띄울까요? 굉장히 많은 위에 띄우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 의미론적 태그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거 말고 H1 태그도 의미론적 태그예요. 자, H1 태그는 뭐죠? 헤드라인. 제목이잖아요. 제목. 이 제목도 여기 지금 화면에 최경민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 친구가 뭐예요? 제목인 거예요. 제목을 여기다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H1 태그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 친구가 뜨는데 자, 검색 엔진 봇이 이렇게 화면을 봤는데 자, 여기 보면 이런 구성들이 보일 거예요. 헤더, 내부, 섹션, 아티클, 어사이드, 푸터. 자, 이런 식의 이름의 요소들이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을 보면서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한대요. 화면의 구성을.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안 이쁘면 화면에 여기 상단의 검색 결과로 안 띄워준대요. 예를 들어 이 구성이 굉장히 이쁘고 잘 되어 있어. 하단에 갔더니 회사 정보가 있고 자, 상단에 갔더니 제목과 관련된 게 있고
내부를 봤더니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게 있고, 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내용이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으면 이 친구의 검색 결과를 상단으로 올려준대요. 자, 그때 이 친구들의 태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미론적 태그라 불러요. 시멘틱 요소. 시멘틱 요소. 그래서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div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과 예를 들어 헤더, 그다음에 푸터, 그다음에 뭐 메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면을 이쁘게 구성을 하면 엔진이 야, 너 사이트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하고 상단으로 올려준대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자, 똑같이 이 친구들은 다 DIV의 하위인데 블럭 요소들인데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특히 내부,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자, 이것도 다 의미론적 요소고요. 자, strong EM도 의미론적 요소고요. 자, H1부터 H6도 당연히 의미론적 태그가 돼요. 자, 그래서 다 디스플레이 블럭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들. 헤더, 부터, 메인, 내부, 그다음에 섹션, 자, 섹션, 또 아티클, 뭐 등등등등. 섹션인데 그렇죠? 셀렉션 이렇게 했네요. 지금 보면 헤더, 내부, 섹션, 아티클, 어사이드도 있겠네요. 그렇죠? 푸터. 자, 이런 것들은 다 div처럼 디스플레이 블럭만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쁘게 꾸미는 거. div랑 똑같은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 자, strong은 b랑 똑같은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 자, em도 마찬가지로 i라는 태그가 있어요. 자, i라는 태그랑 똑같은데 강조.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이 똑같은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시멘틱 요소를 한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인공지능 봇한테, AI한테. 자, 그때 우리가 이렇게 방금 최경민이라 검색했을 때 맨 위에 올리는 이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하느냐? Search Engine Optimizer. Search Engine, 그러니까 검색 엔진한테 최적화를 준다. 그래서 SEO라 불러요. SEO. 검색 엔진은 의미론적 마크업을 페이지 검색 랭크에 영향을 주도록 키워드로 간주한대요. 키워드로. 방금 제가 한 말 드리죠. 자, 또 이거는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도 자, 판독기가 화면의 구성으로 읽어준대요. 예를 들어서 자, 내부 태그에 있는 내용이 있어. 자, 내부 태그는 어떤 거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링크가 있어. 화면에 링크. 자, 어떤 것들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가 정말 잘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네이버를 잘 아니까. 자, 여기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이 돼요. 또는 이걸 눌렀을 때 뜨는 화면이 내비게이션. 이 사이트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돼요. 자, 이 사이트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곳. 자, 보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자, 이게 다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면 자, 시각 디자인이 어디로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다가 물어야 될까요? 자, 헤더한테 물어야 될까요? 푸터한테 물어야 될까요? 메인한테 물어야 될까요? 내부한테 물어야 될까요? 내가 네이버에서 어떤 게 메뉴가 있어? 나 어디로 이동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자, 이 중에서 헤더에 있을까요? 푸터에 있을까요? 메인에 있을까요? 내부에 있을까요? 이건 내비게이션의 준발.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자, 내가 여기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 정보를 알고 싶어. 헤더에 있을까요? 푸터에 있을까요? 그죠? 푸터에 있어요. 볼까요? 자, 내비게이션 쭉 내려서 화면에 바닥에 봤더니 운영하고 있는 회사 정보가 있죠. 그렇죠? 내가 이 사이트의 제목을 알고 싶어.
이 사이트의 제목과 이 사이트에 대한 주된 내용을 알고 싶어. 헤더에 있을까요? 푸터에 있을까요? 헤더에 있겠죠? 내가 본문을 알고 싶어. 메인에 있을까요? 내부에 있을까요? 메인에 있겠죠.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을 검색 엔진한테 대입해 볼게요. 검색 엔진은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없죠. 똑같아요. 검색 엔진도 어떻게 문서를 보고 이 화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검색 엔진이 보는 세상은 이런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내비게이션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부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내부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검색 엔진과 시각 디자인을 같이 보면 이거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검색 엔진 또 우리가 디자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디자인을 보고 아 여기가 내비게이션이구나 여기가 본문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헤더 태그를 보고 아 여기 제목이 있겠구나 푸터를 보고 회사가 있겠구나 본문이 있겠구나 본문의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구나 본문의 아티클이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분한다고요. 자 1번과 3번은 같은 말이에요. 검색 엔진 로봇이 코드블럭을 찾기가 쉽죠. 2번도 똑같은 말이에요. 1, 2, 3번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개발단에서인데, 자, 네이버처럼, 자, 이렇게 헤더, 푸터, 메인 없이 이렇게 다 DIV야. 이렇게 다 DIV야. 개발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기에 헤더라고 써놔야 아 여기가 머릿말이구나 하고 개발하기 쉽겠죠. 여기가 푸터구나 라고 알려줘야지 개발하기 쉬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DIV로 레이아웃을 다 구성해 놨어. 자, 다 DIV는 아니네 여기는. 자 DIV야. 자 여기 푸터도 아이디가 푸터야. 여기 태그가 푸터가 아니라. 이러면 개발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디를 헤더라고 쓰는 것보다 이 div를 헤더 태그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헤더 태그를. 이걸 더 권장한다고요. 여기를 푸터라는 아이디를 주는 것보다 푸터 태그를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개발자가 봤을 때 아 여기가 머릿말이구나. 여기가 내용이구나. 그래서 메인 태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개발할 때도 유리하더라. 자, 그것이 의미론적 태그의 존재 이유더라. 제일 중요한 거는 검색 엔진 보세, 서치 엔진 옵티마이저. 그렇죠? 여기 최적화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자, 갑자기 이제 블록 요소가 나왔어요. 이건 배워본 거예요. div, p 태그, 제목 태그, 폼 태그. 자, 우리 아직 안 배운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요. ul, 그다음에 ul 말고 ol, dl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자, 아까 배웠던 대로 의미론적 태그 다 div인데 머릿말을 나타내는 건 헤더. 자, 여기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내비게이션. 섹션은 문서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는 것. 아티클은 독립적인 내용. 어사이드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광고 같은 판. 그렇죠? 푸터에 또 내부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서 블록 요소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배워본 건데 볼게요. 자, 인라인 요소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A, 어드레스, 오컬로노미, 오컬로님인가요? 그 다음 B, 비도, BR, 버튼, 사이트, 이건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요. 코드, DFN, EMI 엄청 많죠, 그쵸? 자, 이걸 다 알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라인에 표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더라. 자, 인라인은 뭐다? 박스 안에 존재하는 컨텐츠더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컨텐츠. 기본적으로 이 박스 안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용이 정렬이 되죠.
자, 만약 여기 박스가 꽉 차면 어떻게 돼요? 한 칸이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내가 설정으로 박스가 넘어가면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박스가 넘어가면 여기 넘어가도록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 점점점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컨텐츠 랩이라고 하나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자, 이 친구를 이렇게 한 칸 넘겨서 또 한 칸 넘겨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만약에 컨텐츠가 여기 이 크기를 넘어섰어, 높이가. 그러면 그 높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내가 또 높이를 고정하면, 자, 높이를 고정하면 컨텐츠가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컨텐츠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저랑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인라인 요소는 내용이더라. 자, 컨텐츠더라. 컨텐츠. 그리고 높이를 자동으로 박스 모델의 높이를 조절하더라. 컨텐츠로. 자,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실습 한번 해볼게요. 쉬는 시간? 그럴까요? 알겠어요. 쉬었다가 와서.